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살이 됐어요.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울증까지 찾아왔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에는 잠도 안 와서 TV만 멍하니 보고 있었죠. 딸 민정이가 그런 저를 보고 너무 걱정했나 봐요. 어느 날 문화센터 합창단에 가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집에만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보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정말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목소리도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은데 합창을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민정이가 계속 등을 떠밀어서 용기를 내보기로 했죠. 첫날 문화센터에 갔을 때 정말 떨렸어요. 연습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단장인 박미화가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미화는 저보다 2살 어린데도 벌써 10년째 합창단을 이끌고 있다고 하네요. 목소리도 좋고 리더십도 있어 보였어요. 다른 단원들도 새로운 멤버가 들어온다고 반가워해 주었어요. 김영자 씨는 50대 후반인데 15년째 솔리스트를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실력이 좋아 보였습니다. 최순자 씨와 이혜자 씨는 저와 비슷한 또래인데 벌써 친근하게 대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휘자 최동석 선생님이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간단한 발성 연습을 해보라고 하시더니 몇 곡을 더 불러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향의 봄을 불렀는데 선생님 표정이 확 달라지시더라고요. 갑자기 솔리스트로 추천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냥 취미로 시작한 건데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동석 선생님이 젊은 시절 오페라단에서 지휘를 하셨다고 해요. 70살인데도 정말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목소리에 자연스러운 비브라토와 맑음이 있다며 개인 레슨도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단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다른 단원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죠. 특히 김영자 씨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15년 동안 솔리스트를 맡아왔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위협하게 된 거니까 기분이 좋을 리 없겠죠. 최순자 씨와 이혜자 씨도 뭔가 어색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일주일 후 첫 개인 레슨 날이었어요. 동석 선생님과 둘이서 연습실에서 발성 연습부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목에 힘을 빼는 방법,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연습 중간에 문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선생님도 눈치를 채셨는지 연습을 잠시 멈추고 문 쪽을 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미화가 일부러 지나가는 척하면서 우리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합창단 연습에 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화가 저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따뜻하게 인사하지도 않고 연습 때도 제가 조금만 실수해도 콕콕 집어내더라고요. 다른 단원들도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얘기였어요. 미화가 김영자 씨한테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정의가 순진한 척하면서 동석 선생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개인 레슨도 핑계고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냥 음악을 배우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이상하게 해석하다니요. 하지만 직접 나서서 해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더 수상하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댄스 동호회와의 연합 행사가 있었는데 미화가 일부러 제 의상에 물을 쏟은 거예요. 실수인 척했지만 저는 확실히 봤어요. 일부러 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얀 블라우스가 다 젖어서 정말 민망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질투 때문에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싸우면 제가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합창단 후원자인 이상훈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내신 거예요. 72살이신데 은퇴한 대기업 임원 출신이래요. 거액을 후원해서 합창단과 댄스 동호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요. 상훈 회장님이 카페에서 저에게 은근히 압박을 가하시는 거예요. 솔리스트 자리를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면서 합창단의 화합을 위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암암리에 후원을 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다 돈의 힘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상훈 회장님이 동석 선생님에게도 뭔가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 이후로 동석 선생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개인 레슨도 갑자기 취소하시고 솔리스트 오디션을 다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그렇게 칭찬해 주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시니까 정말 서운했어요. 돈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합창단은 완전히 분열됐어요. 연습은 뒷전이고 서로 견제하고 뒷담화만 하고 있었어요. 누구는 누구 편이고 누구는 또 누구 편이고 그런 식으로 갈라서더라고요. 이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일인가 싶었죠. 김영자 씨는 자신의 솔리스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돼서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최순자 씨와 이혜자 씨는 어정쩡한 위치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미화는 아예 저를 적대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밤마다 고민했어요. 이대로 포기하고 나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할까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도 해봤어요. 세훈이라면 분명히 정의롭게 맞서 싸우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합창 경연대회가 한 달 후에 있었는데 그 무대에서 모든 걸 털어놓기로 한 거예요. 경연대회 당일이었어요. 다른 팀들이 모두 노래를 마치고 저희 차례가 됐을 때 저는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단원들도 관객들도 모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마이크를 잡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음악은 경쟁이 아니라 조화라고요. 음악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원금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질투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그런 게 과연 맞는 일인지 물어봤어요. 상훈 회장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시더라고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앞으로 후원은 기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가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공짜 후원은 없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시더라고요. 관객석이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한 거니까요. 미화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동안 질투 때문에 미쳤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우정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노래하는 거라면서 둘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동석 선생님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다른 단원들도 하나둘씩 저에게 사과하며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해결된 줄 알았어요. 상훈 회장님이 후원을 끊었지만 우리끼리라도 열심히 해보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로운 후원자가 나타난 거예요. 30대 후반쯤 되는 정말 젊고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김소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희 합창단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큰 규모로 지원해드리겠다면서 함께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모두 기뻐했어요. 드디어 우리도 제대로 된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도 그렇고 미소 뒤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화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겨우 화해했는데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 소영 씨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알고 보니 상훈 회장님의 조카딸이었던 거예요. 삼촌의 복수를 위해 우리 합창단을 해체시키려고 온 거였죠. 처음에는 친근하게 접근해서 단원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한 번의 큰 시련을 겪으면서
진짜 우정이 뭔지 깨달았거든요. 소영 씨가 아무리 교묘하게 접근해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화도 저도 다른 단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소영 씨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걸 깨닫고 포기했어요. 떠나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단합이 잘 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후원자 없이도 우리끼리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도 진짜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미화와 저는 이제 정말 진짜 친구가 됐어요. 동석 선생님도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지휘해 주시고요. 가끔 생각해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우울증에 빠져있던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강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합창단은 작지만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무엇이든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